문제단위 신혜순입니다. 18년도 1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어떤 진단이나 검사를 거부해요. 그래서 보기 1번에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2번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 중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 정신건강 문제는요. 첫 번째 이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두 번째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세 번째는 고정관념, 네 번째는 정보 결핍, 다섯 번째는 외적 요인,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보기 1번에서 심각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심각한 약물남용 장애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예요. 뭐 심각한 정신분열증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2번에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고요. 그 외에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공포증이나 말더듬증 이런 것들이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거요.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고정성도 있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모두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정보 결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왜곡돼서 나오는 문제이고,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불화라든지 부부간의 불화 이런 거 있죠. 사별,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외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콕 집어 해설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 상담사가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이요. 본래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비밀 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다라고 예외 원칙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1번처럼 내담자가 자살을 시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비밀 유지 파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거나 3번에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역시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어요. 4번에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내담자인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역시 비밀 유지 파기할 수 있는데 2번이 틀렸어요.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경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 예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요. 단지 요거는 좀 비슷하죠. 상담사가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담사가 슈퍼비전을 이렇게 받는 경우는 비밀 유지 파기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는 비밀 유지 파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든가 내담자가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는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4번 직업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1, 2, 4번 모두 맞는데 3번이요. 새로운 노동시장 영역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직업 상담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머네요. 5번 생애 진로 사정 시 전형적인 하루를 탐색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네 개로 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진로 사정은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여가 활동 등에 관해 사정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거 진로 사정이고 4번에 나와 있는 건 진로 사정이에요. 3번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강점과 장애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하루는 이 사람의 성격이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또는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루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어지네요. 6번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이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은 정제동이라고 했어요. 2차 실기에 몇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그래서 정제동, 우리 김제동 말고 정제동이라고 이렇게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4번으로 이렇게 곧바로 나오고요. 이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에 대해서는 2차 실기를 위해서 많이 써보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1차에서는 뭐 단순하게 답만 찍고 넘어가면 되지만요. 7번 직업상담 초기 접수 면접에서 이어지는 주된 내용. 직업상담 초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에요. 즉 관계 형성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8번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차 실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3개를 쓰시오 하면은 우리가 뭐 꿈작업, 빈의적 기법, 과장하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를 썼는데요. 그냥 1차 시험처럼 이렇게 상담 기법을 서로 섞어 놓고 게슈탈트 상담 기법을 고르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게슈탈트 상담 기법 첫 번째가 어떠어떠한 이런 그 자각이 있는 경우요. 그래서 뭐 그 언어 자각, 환경 자각, 신체 자각, 욕구와 감정의 자각, 이런 자각이 있으면 형태주의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과감한 반역자, 과감 반역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과감한 반역자. 그래서 과장하기, 감정에 머무르기, 반대로 하기, 역할 연기,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이렇게 외우고, 세 번째는 빈대가 득실거리는 숙직실에서 숙직하기예요. 그러다 꿈꾸는 것이죠. 빈대 숙직꿈이요. 빈대 숙직꿈, 빈대 숙직꿈. 그래서 빈 의자 기법, 대화 실험, 숙제, 직면, 꿈작업. 다시 한번. 게슈탈트 상담 기법은 무슨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신체 자각, 욕구와 감정의 자각, 이런 자각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감 반역자, 과정하기, 감정에 머무르기, 반대로 하기, 역할 연기,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세 번째 빈대 숙지꿈, 빈의자 기법, 대화 실험, 숙제, 직면, 꿈 작업, 이렇게 들어가면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숙제 이런 거 자각 나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상담사 내담자 사이에 드러나는 전이의 분석,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신 분석적 직업 상담 기법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9번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아닌 것은.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하면 우리 환잠현이라고 했었죠. 환상기, 잠정기, 그리고 현실기, 이렇게 환잠현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우리 이거 많이 외웠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실기의 하위 단계 고르는 거잖아요.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탐구특이에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그리고 특수화 단계. 특수화 단계는 다른 말로 정교화 단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1번에 탐색 단계 나와 있죠. 2번에 구체화 단계, 4번에 정교화 단계는 특수화 단계 같은 얘기니까 1, 2, 4번 모두 되고 3번이 틀렸어요. 이 긴즈버그의 현실기 하위 단계 탐구특은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니까 설명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래요. 10번 인지치료에서 다루는 인지적 오류와 그 사례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은 뭐 선택적 추론, 양분법적 논리, 과일반화, 과소평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3번의 과일반화, 과도한 일반화라는 뜻이죠. 어떤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서 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이에요. 3번에 보시면
영어 시험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칠 거야. 한 개의 시험을 그냥 망쳤을 뿐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전반적인 일반 모든 시험에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에 대한 그 인지치료,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11번 위기 상담 시 상담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위기 상담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이별하게 됐다 이걸 생각하세요. 위기죠, 위기. 이 위기 상담 시 상담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좋겠죠, 이거. 참 어떡해요. 뭐 이렇게 위로한다거나 이런 거죠. 2번에 정서 발산을 자제하게 막 울려고 하는데 울지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슬플 때는 마음껏 울게 해야죠. 그리고 정서 발산을 이렇게 자제하게 한다가 틀렸고요. 이 정서적 발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세요. 이런 것이죠. 3번에 희망과 낙관적인 태도 전달하고요. 4번 위기 문제에 집중하도록 선택적 경청을 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12번 MBTI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MBTI는요, 이 지금 아들러의 성격 유형론을 근거로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 심리학 기초를 가진 아들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된 성격 검사예요. 2번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벌써 여기서 딱 2번에 성격은 4가지 양극 차원으로 피검사를 분류한다 이렇게 했는데 MBTI의 4가지 지표가 우리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가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세 번째는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네 번째가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4가지 양극 차원으로 피검사를 분류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맞고 3번도 맞고요. 4번에 직업 불만족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요거 잘 파악해 두세요. 예전에 7, 8년 전에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에요. 외향형, 내향형,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 세 번째 사고형과 감정형, 네 번째 판단형과 인식형. 13번 상담 종교 시 내담자의 종결 준비도요. 이제 상담을 마칠 이런 준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2번, 3번 다 좋은데요. 4번에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이제 면담을 끝내는데 이제서 상담자에게 감정을 개방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14번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언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목표 도달을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당신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기꺼이 응할 수 있나요? 맞는 내용이에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것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잘 파악해 두세요. 4번에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이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4번은 틀린 내용인데요. 왜 이 4번이 왜 틀렸냐면 그냥 목표 성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도만 물어보셔야 돼요. 즉 목표 성취에 관한 동기를 파악하는 수준의 질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성취해야 된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냐, 어떤 시간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5번 직업 상담 시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그거 했었죠?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 해서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4호자 암기법으로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이렇게 했었어요.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이렇게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9개의 형태를 외우는데요. 그 중에 전이된 오류를 잘 보세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죠. 정확히 말하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3개로 나눠지잖아요. 정보의 오류냐, 그리고 한계의 오류냐, 아니면 논리적 오류냐. 그래서 정한론이라고 했단 말이죠. 정보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했었고요. 지금 여기 한계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계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중에서도 한계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이 해당되어지고요. 3번에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16번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1번의 통찰의 확대는요. 중기 면접 단계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에요. 초기 면접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야죠. 상담의 구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17번 특성 요인 상담에서 스트롱과 슈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상담사의 특성 전신매라고 했었어요.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내담자들이 상담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 신뢰성과 매력이 있어야 되고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4번의 공감은 틀렸네요. 18번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체계적 둔감하죠.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 지금 1번의 강화, 2번의 변별학습, 3번의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그리고 그 외에도 행동 조성, 상표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불안 감소 기법으로는 체금반 혐주자, 체계적 둔감법, 금지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치료, 주장훈련, 자기표현 훈련 등이 있다고 했었어요. 19번 형태주의적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형태주의적 상담 이론이요. 정확히 말하면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접촉과 경계의 혼란 유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의 접촉과 경계의 혼란 유형 우리 5가지예요. 네트 반영편 이렇게 했었어요. 네트 반영편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네는 내사예요. 투는 투사죠. 그 다음에 반전, 융합, 그리고 편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트 반영편이요. 좀 1번에 보시면 자신의 요구나 감정 혹은 생각 등을 타인의 것으로 왜곡하여 지각한다. 요것이 바로 투사예요. 투사. 융합이 아니라 투사고 2번에 내사는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사예요. 3번에 중요한 타인과 자신과의 경계를 짓지 못하고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 투사가 아니라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서로 뒤바뀌었네요. 4번에 외부의 타인에게 표출할 행동을 자신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편향이 아니죠. 이거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외부의 타인에게 표출할 행동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반전이에요. 이 네 개 해놓고 그 다음에 편향이라는 게 하나 빠졌죠.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이게 편향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 같은 거, 여기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내 감각을 둔화시켜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 이게 편향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답은 2번으로 나와요. 20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훈습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훈습은요, 내담자의 어떤 방어와 저항을 점진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훈습은 내담자의 방어와 저항을 점진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훈습의 단계를 보면요, 환자가 1번처럼 환자가 이렇게 저항을 해요. 그럼 이 저항에 대해서 분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그러면 이 분석자의 해석에 대해서 환자가 또다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환자의 저항이 있고요. 이 환자의 저항에 대해서 분석자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분석자의 해석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하는 거, 이게 훈습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